마대창 회장님 피습 사건, 사실은 진짜 범인이 가짜 목소리로 경찰을 통째로 속였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채화영이 지하실에 갇혀서도 AI로 음성까지 조작했다는 거,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리 질렀거든요. 그것도 그냥 즉흥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마 회장님과 오장미가 서로 다투는 듀엣 같은 가짜 녹취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들키고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던지는 거 보면 이번 회차는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걸 다 풀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맥락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채화영은 30년 전 임신 스캔들을 조작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빼돌리고 결국 자기 친딸인 마설인의 죽음까지 방조한 인물이에요. 그 모든 설계 덕분에 지금까지 드림그룹 안에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마대창 회장 쪽이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채화영이 지하 비밀 창고에 감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거기서 오장미가 채화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던 게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회차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채화영이 갑자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였거든요. 평소에 채화영은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도 증거를 지우는 것도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였던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이번 마 회장 피습, 오장미 세섭 사건은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급박하고 광기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30년 동안 쌓아온 평정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채화영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늘 완벽하게 통제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통제력을 잃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악역이라서 무리수를 뒀다가 아니라 분명한 심리적 배경이 세 가지나 깔려 있다고 봐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감금이 만든 극단적인 피해망상이에요. 채화영이 마 회장의 지하 비밀 창고에 갇혀 있었을 때 오장미가 심리전을 걸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채화영은 이강혁이 이미 나를 버리고 다 털어놨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던 거예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폐쇄 공간에 갇히면 평소에 절대 안 할 법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채화영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평소처럼 차분하게 계산할 여유가 없었고 그 불안이 결국 모든 걸 망치는 도화선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 불안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채화영은 본질적으로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평생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면서 살아왔으니 자기도 언제든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역이 가지는 전형적인 업보 같은 거죠. 본인이 평생 해온 방식대로 남도 자신을 대할 거라고 믿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신종 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에요. 오장미 쪽이 자백을 받아내려고 AI 음성 조작 기술을 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채화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어요. 뉘앙스로 보면 너희가 AI로 날 가지고 놀았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식의 비틀린 보복 심리였던 거죠. 그래서 마 회장과 오장미가 서로 다투는 듯한 가짜 음성을 만들어서 경찰을 속이는 정말 대담하다 못해 무모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채화영은 본인이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데에만 능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조작극도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거고 그 협력자가 누구인지가 다음 회차에 또 다른 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채화영이 강준호에게 했던 말을 풀어보면 이번 주총만 넘기면 드림그룹이 완전히 자기 손에 들어온다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전에 최대 주주인 마 회장을 무력화시키고 유일한 경쟁자인 오장미를 할아버지를 골프채로 내리친 페류나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야 했던 거예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마스터 플랜이었던 셈이죠. 30년을 버텨온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무리수를 던지는 걸 보면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까지 몰렸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이렇게까지 급해진 게 그냥 막바지 바락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봐요.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보여주는 그 광기, 이번 회차에서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강준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강준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강혁과 최화영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기가 마동석의 아들이 아니라 이강혁의 친자라는 추악한 진실을 진작에 파악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마 회장의 지하실까지 잠입해서 최화영을 구출해냈어요. 이 부분이 강준호라는 인물의 가장 모순적인 지점이라고 봐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성에 대한 본능적인 보호심을 거두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게 강준호 캐릭터를 단순한 악역의 아들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본인도 이 거대한 거짓말의 피해자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찬 자리에서 이강혁이 법적 아버지인 강남봉 앞에 나타나서 진짜 아비가 빠질 수는 없지라는 느낌으로 와인을 가로채 마시는 장면 보셨죠? 이건 그냥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강준호한테는 공개적인 모욕이었던 거예요. 자기 출생의 비밀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까발려진 순간이니까요. 그것도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었던 법적 아버지 앞에서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강준호의 모습에서 저는 분노보다 수치심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평생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농담처럼 던져지는 그 순간의 굴욕감, 다들 느껴지셨죠? 저는 이제 강준호가 최화영의 꼭두각시 노릇을 그만둘 거라고 봐요. 겉으로는 최화영의 주총 로비 자금을 계속 움직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최화영과 이강혁의 범죄 증거를 차근차근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AI 음성 조작의 전말이라든지 마 회장 습격을 누가 지시했는지 같은 것들요. 두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본인이 드림그룹을 통째로 가져가는 그림. 이게 강준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불효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강준호 입장에서는 복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일 수도 있어요. 친모도 친부도 다 무너지는 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결국 그들보다 한 수 앞서야 하니까요. 저는 강준호가 이 드라마 후반부에서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로 거듭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쩌면 시청자들이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는 유일한 빌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장미 쪽 상황도 짚어야죠. 체포당하는 순간 오장미는 거의 절망 상태였어요. 형사든 검찰이든 최화영이 이미 손을 다 써놨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사실 그동안 최화영이 보여준 행태를 생각하면 이 불안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강백호가 보여준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최화영의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패기가 아니라 이미 손에 쥔 카드가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봐요. 이들이 쥐고 있는 반격 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영자가 언급했던 마서린 수술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간호사예요. 강백호가 이 간호사의 행방을 추적해서 증언을 확보하면 마서린의 죽음, 즉 프로포폴 투여의 배우가 이강혁과 최화영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뒤집어 쓴 오장미의 누명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죠. 이 간호사 한 명의 증언이 사실상 30년짜리 거대한 거짓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세요? 다른 하나는 사진 한 장이에요. 장미와 백호가 몰래 미행하면서 찍어둔 최화영과 강준호가 주총 로비 자금을 주고받는 장면이요. 이 사진이 터지는 순간 최화영은 주총장에 발도들이기 전에 금융조세조사부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사진에 강준호가 등장한다면 강준호 입장에서도 이게 또 다른 폭탄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증거가 잡혀버린 거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카드가 먼저 터질 것 같으세요? 저는 사진 쪽이 먼저 공개되면서 최화영을 코너로 몰고 그 다음에 간호사 증언이 나오면서 완전히 끝장나는 순서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최화영이 마지막으로 노린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자신을 찾아온 강백호한테 과거 마대창 회장이 너의 할아버지에게 저지른 악행을 찾아보라는 식으로 오장미 가족이 사실은 원수라는 이간질을 시도했거든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다운 발악이었죠.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늘 가족관계를 이용해온 최화영다운 선택이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이간질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마 회장은 백호가 자기 절친의 손자 최하준이라는 걸 직감하고 남몰래 눈물을 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워낙 깊었거든요. 그리고 과거 화재 사고의 진실도 마 회장의 악행이 아니라 사실은 최화영이나 이강혁이 드림그룹을 차지하려고 최명철을 살해하고 그 죄를 마 회장에게 뒤집어 씌운 조작된 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백호는 잠깐 고뇌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흔들리지 않고 장미를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오히려 이 과거사가 밝혀지는 순간 마 회장과 백호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진홍주와 염산월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진홍주는 채화영의 압박, 오장미를 처리해주겠다는 제안에 결국 굴복했어요. 심지어 엄마인 염산월까지 티켓을 줘서 따로 떼어놓고 CCTV를 확인하면서 오장미의 가방에 약을 몰래 넣는 등 세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진홍주가 채화영 못지않게 윤리적으로 무너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피해자처럼 보였던 캐릭터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돌변하는 거, 이 드라마가 진짜 잘 쓰는 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정숙희가 변수예요. 정숙희는 과거 염산월과 진홍주가 자신을 유인해서 이강혁에게 넘기고 그대로 죽게 만들 뻔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기억이 돌아온 시점이 절묘하다고 봐요. 장미가 누명을 쓴 바로 이 시점에 정숙희라는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가해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장미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 진홍주는 공범, 증거인멸, 알리바이 조작 혐의로 채화영과 함께 수갑을 차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염산월은 그런 딸의 파멸을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여러분은 진홍주가 그래도 엄마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채화영처럼 자기부터 살겠다고 배신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후자 쪽에 베팅하고 싶어요. 이 드라마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악역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인물관계가 너무 복잡해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채화영과 이강혁은 30년째 공범이자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예요. 강준호는 법적으로는 강남봉의 아들, 생물학적으로는 이강혁의 친자이고 동시에 채화영의 친아들이기도 하죠. 오장미와 강백호는 진실을 파헤치는 쪽에 서 있고 마대창 회장은 그 모든 진실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백호의 숨겨진 인연이에요. 진홍주와 염산월은 채화영 편에 섰다가 점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고 정숙희는 기억을 잃었다가 되찾으면서 모든 걸 뒤집을 마지막 변수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결국 이번 회차는 채화영이라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지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회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 사실 이 드라마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보여요.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였던 사람이 다시 피해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첫 번째 남자라는 드라마가 단순한 출생의 비밀극을 넘어서 인간이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선을 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봐요. 이쯤에서 이번 회차에서 깔린 복선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AI 음성 조작극은 결국 누군가의 기술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 두 번째, 강준호가 출생의 비밀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력은 더 커진다는 점. 세 번째, 스마트워치 간호사의 행방이라는 키워드가 직접 언급된 이상 다음 회차에서 바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점. 네 번째, 정숙희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설정 자체가 진홍주와 염산월의 몰락을 예고하는 장치라는 점이에요. 이 네 가지 복선이 다음 회차에서 어떻게 맞물릴지 저는 진짜 기대되거든요. 자,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뽑은 이번 회차 명장면 3개를 짧게 짚고 갈게요. 3위는 채화영이 지하실 안에서 점점 무너지는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잡아준 장면이에요. 평소 그 도자기처럼 단단했던 표정이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 배우의 연기력이 진짜 빛났던 것 같아요. 2위는 강백호가 채화영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요. 대본상으로는 그냥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을 텐데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그 태도, 저는 이 장면 보고 백호라는 캐릭터를 다시 보게 됐어요. 1위는 당연히 이강혁이 만찬 자리에서 와인을 가로채는 그 순간이에요. 대사 한 줄, 표정 하나로 강준호의 30년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장면이었거든요. 카메라가 강준호의 손이 떨리는 걸 잡아주는 디테일까지 정말 잘 만든 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뽑은 이번 회차 명장면은 뭐였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 설정만으로 화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30년 동안 들키지 않았던 이유, 강준호가 진실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구하러 갔던 그 모순된 선택, 오장미와 백호가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가는 그 집요함까지
인물들의 선택 하나하나에 다 설득력 있는 이유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음 회차가 안 궁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막장인데 그 안에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너무 현실적으로 녹아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개를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준호가 채화영도 이강혁도 아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제3의 배신자로 돌변하는 그림이에요. 이미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찬 자리에 모욕까지 더해졌잖아요. 거기다 강준호가 평소부터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겉으로는 순응하면서 뒤로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준호가 결국 채화영과 이강혁의 범죄 증거를 동시에 터뜨리고 드림그룹을 통째로 가져가는 가장 잔인한 결말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빌런으로 재탄생하는 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전개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평생 누구의 친자도 아닌 채로 이용만 당해온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자기 존재 증명이라고 봐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장미의 반격 카드와 정숙희가 가로챈 비자금이 주주총회 당일에 한꺼번에 터지는 그림이에요. 채화영이 드림그룹을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사채와 로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복선이 이미 깔려 있었잖아요. 거기다 채화영의 비자금 일부가 인도인 알리 회장으로 변장했던 정숙희한테 이미 가로채인 상태고요. 그러니까 주총이 무산되고 로비 사진까지 폭로되는 순간 채화영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될 거라고 예상해요. 가짜 AI 목소리로 일어선 사람이 결국 진짜 물증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려온 사이다 엔딩에 더 가까울 거라고 봐요. 30년 동안 쌓아온 거짓 왕국이 단 하루의 주주총회에서 무너지는 그 카타르시스,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두 시나리오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회차에서 동시에 터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강준호가 증거를 모으는 속도와 오장미, 백호가 카드를 터뜨리는 속도가 비슷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라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강준호의 배신과 오장미의 반격이 거의 동시에 폭발하면서 채화영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지는 합본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드라마 최고의 명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반대로 생각해볼 부분도 있어요. 강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흔들려서 채화영을 감싸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출생의 비밀로 인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이 두 감정이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인물이니까요. 다만 저는 작가가 이미 강준호의 분노 쪽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엔 배신 쪽으로 기울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두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절반은 첫 번째, 절반은 두 번째라고 답할 것 같아요. 강준호의 배신이 먼저 시작되는 트리거가 되고 그 결과로 오장미와 백호의 반격 카드가 더 빨리 터지는 식으로 두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본인이 평생 이용해온 가족이라는 점이 이 드라마의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회차 보고 나서 커뮤니티 반응을 미리 예상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아요. 한쪽은 강준호한테 동정심을 느끼면서 그가 끝까지 잘 버텨주길 바라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어차피 핏줄은 못 속인다면서 강준호도 결국 채화영처럼 변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좀 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강준호가 보여준 그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예고편에서 살짝 스친 장면 하나만 짚고 갈게요. 강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한 짧은 컷이 있었거든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차가웠어요. 저는 이 장면이 강준호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신호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장미가 유치장 안에서 누군가의 면회를 받는 듯한 장면도 잠깐 보였는데 저는 이게 강백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반격 카드를 어떻게 쓸지 구체적으로 합을 맞추는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강혁이 강남봉 앞에서 출생의 비밀을 터뜨렸을 때 다들 소름 돋지 않으셨어요? 다음 화에서 강준호는 친부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된 채로 자기 손으로 채화영을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악행을 함께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한 결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짚었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다음 리뷰 영상에서 댓글 반응 모아서 같이 다뤄볼게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가짜 목소리로 쌓아올린 왕국은 진짜 목소리 하나에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회차에서 그 순간을 함께 확인해봐요.